안녕하세요. 123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오춘석 팀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저희가 이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를 오프라인으로 글로벌 마이스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코엑스에서 합니다. 이번 주에도 근데 걸을 수 없다 하셔갖고 특별히 한국관광공사의 오충섭 팀장님을 모시고 로컬 브랜딩과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다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마이스 좀 한다, 관광 좀 관심 있다, 내지는 유튜브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진짜 완전 센세이션했던 한국 광고를 만들어 주셨던 범 내려온다의 주인공이십니다. 오춘석 팀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없던 스타일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코로나 직전에 컨벤션 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2020년, 21년 브랜드 마케팅장 하면서 시즌 1은 그 법률연다 영상도 6개 영상을 만들었고요. 시즌 2는 서산 머드맥스로 광고 대상 탐구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 네. 대학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저는 사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까 했는데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제가 사실 마이스랑 인연이 있거든요. 제가 2007, 8년도에 UNWTO 마드리드에 있는 그 2년 파견 갔다가 와서 3년 동안 마이스에 있었어요. 맞아요. 뭐 전시진흥팀, 전시 이벤트 팀도 있었고, 주로 전시 쪽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컨벤션 팀장 하면서 ASA 오하이오에 8월 달에 갔다 오고 12월 달에 마지막 IBTM 바르셀로나 갔다 오고 나서 코로나 걸리면서 브랜드 마케팅장 왔어요. 그래서 졸지에 그래서 저의 항상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도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저 일본에도 있었지만 항상 저의 주제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는 국가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 국뽕식은 어차피 미국 자체도 UNWTO 가입이 안 돼 있고 이제는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하와이 관광청이나 일본이 있었지만 국가가 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아시겠지만 뭐 마이스는 CVB거든요. CT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백업을 하고 한국 크기가 작기 때문에 뭐 국가적으로 좀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이 데스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고 아이디어 낸 것도 사실 로컬 브랜딩, CT, 데스 마케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미국은 UNWTO에 가입 안 되어 있나요? 갑자기 안 돼 있어요. 국가는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 당시 2007, 8년도 왜냐면 미국은 국가가 안 해요. 다 주가 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데 2019년에 EIB팀 갔더니 미국으로 부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되게. 미국 부스를 못 봤거든요, 저는요. 제가 있을 때는 한 10여 년 전에 있을 때는. 예.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 뒤에 보시면 저희 캐릭터 개발한 거는 필더리도 못보라. 그다음에 컴플레이드 코리아. 광고는 크리에이티브한 거지만 크리에이티브한 건 아니에요. 결국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저희 영상 마지막에 보시면 미추 레이러, 미추 순, 미추 나우 계속 메시지 바뀌어요. 제가 이거 현장 가도 다 들고 다니네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화면 공유해서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원래는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주한테 광고 브리핑이라고 브리핑하기로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광고 대행사가 뭐 다 천재들이지만 보통 3주에서 5주 정도의 짧은 입탈 시간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40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즌 1 하기 전에 4월 달에 3월 말에 광고 대행사가 협업까지 하면 40여 명 모아놓고서 40페이지짜리 강연한 게 이게 기본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시즌 1, 2 하면서 강연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강연 자료라서.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오른쪽에 범 내려온다랑 서산 머드맥스만 제가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제가 브랜딩을 했어요. 캐릭터 뒤에 보시면 킹덤 프렌즈, 제가 아까 보여드린 킹덤 프렌즈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K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제가 책 덕후예요. 믿으시든 마시든 간에 제가 연간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팀장님이 독서 소개하는 거.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001, 2년 도쿄지사 갔다 오고 나서 2003년도부터 빌리기 시작했어요. 술 마시다가 기억이 안 돼서 이제 저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이제 책을 빌리기 시작해서 그냥 빌리는 행위예요. 사람들이 읽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진짜 10여 년 전에는 진짜 많이 읽기도 했어요. 뭐 진짜 정독으로 10권, 열 몇 권까지 읽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빌리는 행위가 제 리추얼이고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년 여름만 되면 되게 두꺼운 책을 빌려요. 이것도 저기 스티븐 핑커 미래학자 역사학자인데 그 1400페이지인데 물론 다 못 봤어요. 근데 이분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글로벌 그 시민들이 되게 폭력적이고 잔악하고 더 그렇게 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떤 미디어나 이런 홍보나 이런 게 발달해서 실제는 되게 평화적인 시기래요 지금이.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간의 과거, 역사, 미래 이거를 한 유발 하라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역사에서 15만 년 전에 어떻게 호모 에렉투스 육계종에서 살아남았을까?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협업이다, 뭐 불이다 여러 가지는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가십, 뒷담화, 하나 두 번째는 프로드. 예를 들면 그 요즘 MZ세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저희만 해도 황 교수님이나 윤 교수님은 아실 수 있는데 저희는 대낮에 젊은 남녀가 이렇게 무대에서 나오면 그 뒷담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관계일까? 과연 저 무슨 자영업자인가? 셀러리맨인가? 뭐 국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뒷담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뭐 그렇게 쿨해서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인간만이 호모 에렉투스랑 다른 점은 다른 다섯 계절의 다른 점은 이런 보이지 않는 거를 컨텍스트를 읽어서 얘기하는 거 짜내는 능력, 스토리텔링. 프로드도 결국은 이 유발할 프로드라고 표현이 결국 사기인데 아장이거든요. 결국은 상상력이나 호기심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결국은 브랜드와 홍보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최근에는 한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 호모 사피엔스에 비춰서 한민족 호모 코피스 그 사피엔스 중에서 그 하이레벨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제가 올해 강의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인천 관광이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퓨처 시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구글 검색해 보면 나와요. 항상 상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주얼화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다음에 미래 도서관 제가 도서관 강의만 한 4번 5번 지금 12월까지 예정돼 있는데 제가 도서관 덕후여서 그 미래는 어차피 제가 또 검색하는데 구글 글래스 쓰고서 톡톡톡 찾아보면 되는데 지금은 검색하는데 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시겠지만 그런 상상력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상상력은 저희가 마케팅에서 많이 하는 고객의 불편이나 핀포인트를 없앨 수 있어요. 영국 런던에 그 하도 담배꽁초가 버려지니까 거리에서 호날두가 좋냐 메시가 좋냐 이 담배 많이 피는 거 해놨더니 담배꽁초를 안 버리고 다 엿가버려가지고 호날두가 이겼어요. 다음. 그 특이점이 온다. 그러니까 미래전쟁 제가 또 육군본부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미래전쟁은 어떨까 상상을 해봤어요. 뭐 예전에 그런 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천문학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과학 소설도 과학 책도 좀 있는데 그 예전에는 2, 300년만 전에도 해도 그 과학이 과학 소설이나 과학 영화를 이끌었거든요. 최근엔 안 그래요. 과학 영화나 소설이 카메룬 감독이 이 아바타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300m, 3, 400m 들어가는 잠수정 개발해서 나사나 이런 과학 그 기구에다 줬어요. 예. 이 제가 레이 커스와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그 구글 디렉터의 현지요. 시니사이저 개발했고 저기에요. 굉장히 재벌이에요. 이분은 싱귤레리티즈니어 특이점이 오는데 2045년이 되면 그 기술적 특이점이 온대요. 그러니까 물 끓다가 비등점 올라가듯이 기술점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대. 3D 프린터 기술, 유전자 기술 이런 걸 변형이 가능해서 그런데 단지 이분이 1949년생인가 그런데 2045년이 되면 80세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그 제가 당뇨 글로벌 그 컴퓨터 팀장하면서 의학 회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럼 이게 건강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한 달에 바이타민만 천연 성분으로 한 1억 원어치 이상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2045년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저도 지금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 제가 이 계기는 2001, 2년도 도쿄 갔다 와서 프로페셔널 조건이라 티어드로프 책을 읽으면서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가는 도서관에서 책 빌린 거고, 뭐 어디서는 제가 그 저기 다독자로 뭐 상도 받고 뭐 하고 이런 건데, 어쨌든 저는 빌리는 행위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는 피터 드러커 말한 6개월, 1년, 전 주제별로 얘기해요. 어떤 때 진화론 읽다가 천문학 읽다가 어떤 진화론자랑 동물론자 싸우는 얘기 읽다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7, 8년 동안은 유튜브, 디지털 괜찮은 책은 제가 거의 빌렸어요. 다 본 건 아니고요. 일부 산 것도 있지만 사면 책을 안 읽고 저 빌리면 다 읽기 때문에, 보통 도서관은 지금 성태도서관, 서울에 있는 집합도서관, 원주에 2개 도서관, 그다음에 심지어는 공사 지금 로비에 있는 도서관과 한 5개 정도 교대로 이용해요. 다음. 그동안에 이제 그 챕터 2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8월 달에 인천광장 브랜드를 해달래서, 아니 자기네 브랜드를 왜 나한테 해달래? 그런데 그또 공사 파견자 실장이 가가지고 부탁을 하길래, 아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책 한 100권 읽어가지고 인천광장 브랜딩을 해주면서 이제는 약간 그 고객 맞춤형을 좀 해요. 뭐 전쟁이 어떻게 될까, 도서관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브랜딩을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정리하면서 내 것 하면서 더리 브랜딩도 이렇게 정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홍보 추진하면서 40대 60으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드란 무엇일까? 차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브랜드란 오충섭이에요. 또라이. 최근에 이제 뭐 데이 신문사에서 저를 도깨비로 표현을 해줬는데, 칼럼에서. 어쨌든 오충섭은 그 밤새 후배들이랑 몇십만 원씩 술 먹고, 예를 들면 그 다음 날은 그런 게 알려져 있지만, 그 다음 날은 또 저기 쓰레기 봉투 저기 이제 아끼려고 400원 500원 아끼려고 푹 넣다가 손도 다치고 점수 많이 났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제가 요즘 대학생들 강연하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가 너를 모르는 거를, 너가 너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에 그 잘 되기 위한, 저는 정의를 3가지를 해요. 톤앤 매너, 그다음에 오래 버티고, 그다음 가끔 크리에이터 떨어지는, 제가 10만 8천에서 저희 유튜브에서 49만 5천까지 만들었어요. 예, 지금 50만 BTS 하면서 넘겼는데, 어쨌든 그 그러면 오충섭이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내 안에는 또라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스스로 산이라고 표현해요. 스페이스, 건축 좋아해요. 공간 좋아해요. 제가 아마 윤은주 교수님 한번 커뮤니티 찾아갔죠. 근데 저는 조그만 기획사건부터 다 찾아가요. 바카스 한 명 들고. 제가 사과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아트, 미술 좋아해요. 미술관 좋아해요. 그다음에 네이처 자연 아유.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 실체는 제가 오충섭이면 10배 이상 저는 다양한 쪼조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하이는 나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할 때 톤앤 매너가 이게 결국 브랜딩이에요. 자기 다움이 뭔가 그래야지 그거를 찾기도 해요. 그리고 이 브랜딩은, 나다움은 뭐냐면 현재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저는 광고의 전문가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브랜드 비전이나 브랜드, 그래서 퍼스널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이미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브랜딩하는 걸 3가지, 저는 무조건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브랜딩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에요. BTS 아미처럼 팬덤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브랜딩의 궁극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캐릭터를 한 게 그거거든요.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살아가면 모두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에 가장 브랜드 가치 있는 브랜드는 나예요. 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 원래 퀴즈를 내서 상품을 주는데, 아, 저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생각해요. 아, 어떤 미친 또라이가 오뚜기라고 BTS라고 몸에 새기진 않죠. 근데 할리 데이비슨을 많이 새긴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음, 워낙 충성도가 높아요. 저는 그게 대단한 충성도. 물론 정확히 브랜드는 아니지만 종교라는 거에서 저는 이제 집이 카톨릭인데 저한테 뭐라 그러겠지만, 크로스라는 것도 되게 브랜드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뭐 칼 세이거나 리처드 도킨스를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종교를 약간은 신앙이나 이런 거로 좀 무엄하게 생각하지만, 저기 이제 예를 들면 종교 성지 가면 성인들이 있어요. 세인트가 있는데 이분들은 목숨을 바뀌었어요. 브랜드를 위해서. 물론 이제 신은 다른 문제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뭐 재산도 바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천관광에서도 이 브랜드를 해달라 해서 브랜드 1시간 강의, 마케팅 강의 1시간 해서 이거를 제가 정의를 몇 개월간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결국은 뭐냐면 브랜드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략이긴 한데 브랜드 철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내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예를 들면 오뚜기면 내부가 어떤 오뚜기가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미진 요 코리아가 우리 브랜드면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규정 지을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 전략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마켓 시장이잖아요. 내부랑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는 한 가지이지만 마케팅 전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가 삼성의 브랜드가 있지만 가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전자가 있고 그렇듯이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브랜딩은 왜 브랜딩이에요? ING가 있어요. 예. 브랜드는 예전에는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은 한 가지 하면 딱 이게 한 가지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표밀가루나 빙그레가 예전처럼 아마 우리 브랜드 안 바뀌어 하고 있으면 그 아마 MZ 세대는 모를 거예요. 아니 요즘 저도 공표 밀밀도 어제 마셨는데 빙그레도 지금 그 캐릭터도 제가 그 벤치마킹해서 빙그레우스.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요즘 브랜드 학회나 디자인 학회 자꾸 치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왕년에 미국 유학 다녀오신 것도 훌륭하시지만 저는 1년에 1,000원씩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확정적일 때는 그 교수님들이 사실은 또 뭐 케이스 스터디나 또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신 분 되게 많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이제 원주 가면은 아침 저녁 점심 저녁에 수영하고 헬스하고 요가하면서 책을 계속 읽어요. 헬스바이크 하면서 두세 시에 빅뱅 노래 들으면서 그 책을 계속 읽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아이디어 떠올리면 보고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하라 그래요, 저는. 환경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 15년 전에 책을 평균 읽을 때는 진짜 제가 그 2007, 8년 WTO 갔을 때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뭐 골목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고 뭐 환경 이런 거 하면 먹는 거 신경 쓰고 그러면 나중에 돌아왔는데 지금은 진짜 바빠요. 요즘 Z세대, MZ세대 Z세대 진짜 힘들어요. 책 읽고 있는데 와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뷰카라 그래요. 바이틸러티, 그 uncertainty, 그 다음에 complexity, ambiguity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고 복잡한 세상이 급변해서 진짜 쉽진 않아요. 저희는 그래도 몇십억, 몇백억을 판돈이라고 저는 농담으로 대돈은 아니지만 판돈을 걸고 광고를 만들고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끊임없이 고객 수요에 맞게 변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감히 마케팅 교수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래서 마케터들이 되게 강연을 많이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젠틀모스하는 이제 이번에 제가 안식년 비슷하게 교육 10개월 받으면서 무신사랑 콜라보 간송미술관 한번 만나고 젠틀모스는 제가 공간을 좋아해서 한번 강서구에 가진 거 이렇게 붙이는 예미교수 영상을 같이 찍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빨간 거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CX 고객경은 콜라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데스니 마케팅에 이게 꽂혀 있어요. 글라스고는 이제 제가 6월 달에 연수를 갔었는데 스코틀랜드 갔었어요. 예, 이전에 한번 간 적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제가 찍은 사진이 두 번째는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산업혁명으로 그 다음에 조선 산업이 이제 무너지면서 한국, 일본, 중국에 무너지면서 도시 황폐화됐어요. 알코올 중독자 완전히 폐허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재생을 했어요. 여기서 컨벤션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글라스고 마이즈 베터 이거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캐치프레이즈도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데 이 글라스고는 좀 위치도 그렇고 애매했었어요. 그런데 확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제가 이제 WTO에 지원해서 갔을 때 딱 세 가지 요인이었어요. 물론 업무 외에 여행, 와인,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어서 구겐하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실제 가니까 제가 회화 좋아하는데 그 프랑크 케리가 진 양철 멋있고 건축. 어쨌든 이거로 이 기업은 바스크 지역 요즘 여행 많이 가죠. 되게 떴어요. 이게 그 알타미라 동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I love 뉴욕은 아시고 나 넥스트 다음 지금 저도 이제 브랜드 전략을 재정비 롤링을 했지만
모든 그 관광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코소 저펜에서 저도 거기 있었지만 그때 지금은 엠드리스 디스커버리 바꿔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면서 프로필 사진이나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만이 여진구가 푸동푸동해가지고 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경쟁자와의 콜라보도 해요. SG 그 싱가포르 관광청이랑 해서 SG도 되게 편한 거로 디지털화 편한 거로 바꿨어요. 넥스트 다음. 예, 국가도 2002년도 그때 도쿄에서 월드컵 저희 응원했는데 이때 뭐 다이나믹 코리아 있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했었는데 이때는 저기였어요. 그 영국 걸 따라한 거더라고요. 이전에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관광 브랜드 변천연합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총무과장 하다가 UNWTO 2007, 8, 9년 초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서 사이먼 아놀트라고 그러죠. 이 국가 도시 브랜딩의 대가예요. 네, 이분이 해서 WTO에서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4님 2017년 이 포리앱이 인스파이어드 했고 2014년에 제가 이제 브랜드 전략팀 있을 때 이제 광고팀 쪽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비 등진섬에서 전지현들에다가 이미지 요구에 선포식을 했어요. 네, 넥스트. 브랜드 전략 재활성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브랜드가 아니에요. 브랜딩이에요. 계속 바꾸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MZ세대에 맞춰야 돼요. 왜냐면은 브랜드가 브랜드면 그냥 사라져요. 아직 공표 밀가루 핫하고 빙그레도 엄청 핫하잖아요. 그 저기 캐릭터도 핫하고 그래서 엠비규스, 구찌 지금 저기 전에 제가 2001년도, 2년도, 3년도 이때 있을 때는 긴자에 프라도, 플래그십 스토어와 뭐 구찌 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막 한 10년 있으니까 다 유니클로로 바뀌고 그 노브랜드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루이비통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구찌도 그렇고 루이비통도 새로 저기 됐고 그러니까 디지털화되면서 시대에 적응이 필요해요. 다음. 그러니까 코로나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계속 만들고 싶어 했어요. 캐릭터는. 그래서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브랜드 전략 재정비를 했어. 다음. 그 절차인데 바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건 뭐냐면 다다음 용가 원래 우리의 그 이미지뉴 코리아의 그 코리아 다음은 뭐였냐면 한국 다음은 뭐였냐면 크리에이티브 모티브니스였어요.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우리 이미지뉴 코리아 이거에 과연 우리 다음은 뭔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외부 자문위원회도 했지만 저는 내부 브랜드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내부 브랜딩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브랜드 철학과 브랜드 전략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내부에서 이 영감을 얻었어요. 에버라스팅 비즈니스. 24시간 밤새 술 먹고 그 다음에 음주 가무하고 폭탄주 먹고 먹방하고 한류 이게 미친 나라지. 진짜 도쿄만 해도 그러고 스페인도 그렇게 술 먹는데 한국에서 대비 안 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크레이지하고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고 대단한 대단력 상상력과 대단한 열정이고 저도 좀 바다 열정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제가 디지털 K를 만들었어요. 넥스트. 에브라싱 비즈니스 끊임없이 폭탄주가 있는 나라. 물론 폭탄주가 예전에 리버런스 스윗이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다음. 우리가 꼭 보긴 아니에요. 그래 영상 한번 A 보겠습니다. 모든 영화 광고는 광고 시사회가 없어요. 영화의 시사회는 저는 항상 그래요. 어제 어떤 일을 오늘 제가 새로 하는 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 오나기 때문에 저는 하나씩 조금씩 바꿔요. 이거는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장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치 홍보 모델도 아니고 이거 하는 주목적은 뭐였냐면 이 캐릭터 이 킹덤 프렌즈 캐릭터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발대식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도 만들어서 조선시대 인싸가 되고 싶어서 이 뒤에 호동이 캐릭터가 있죠. 그 다음에 묵자 곰이 무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밥도 주고 있는데 마법사 같이 운이 좋다 해가지고 했는 거예요. 이 디지털 케이지 발표한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캐릭터가 있어야 돼. 캐릭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K가 있어야 돼. 왜냐면은 가동력 있던 이미지 코리아 이 인스타나 유튜브 프로필 사진이 있어야 돼. 이때 원래는 이렇게 쓸지 몰랐어요. 이날치랑 엠비큐스랑 다 저기 공연을 하려고
그 초청자도 기자도 분들 해가지고 하시면 5만 원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 해가지고 거기 보면 메시지가 다 있어. 다들 필더 리듬 코리아. 저희 사장님은 마스크는 이미지너 코리아 들고 있고 쓰고 있고 다 틀려요. 필더 리듬 코리아 쓰고 있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PPT 자료로. 네, 제가 2시간짜리, 3시간짜리 하다 보니까 1시간 되게 급해서 말이 빠른데 요즘은 MZ세대는 뭐 많이 돌려서 보잖아요. 그래서 관계 없으실 것 같아요. 저기 황 교수님과 윤 교수님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로고와 캐릭터 이거는 제가 진짜 저희 사장님도 그렇고 문화부도 그렇고 왜 꼭 해야 되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구독 우겨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넥스트. 모든 부킹닷컴 B로 하고 구글은 G로 하고 애플스 N 저는 K를 제가 24자 중에 하나는 얻었다고 생각해요. 이 오방색을 한 건 넥스트. 예, 넥스트. 이 디지털 K. 예. 네. 캐릭터 디자인 넥스트. 네. 넥스트. 예, 이거 보세요. 캐릭터가 브랜딩이 좋은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전 세 가지를 무조건 정리합니다. 첫째, 스캔들을 안 일으켜요. 작년에 힙합퍼가 스캔들 일으킬까봐 원래 6개 만들다가 2개 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계속 항상 젊어요. 그 다음에 변화가 가능해요. 아시겠지만 이 호종이가 원래는 이게 턱이 더 두꺼웠어요. 막판에 양악수술 시켰어요. 돈 안 들이고. 그리고 브레이브걸스랑 춤추는데 그 몸뚱이가 너무 원래 캐릭터는 몸이 좀 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춤출 수 있겠어요. 돈 안 들이고. 네. 그 다음에 악플이 안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2년 살아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파냐의 반도에 이베리아 반도에 포르투갈이랑 이 프랑스가 이렇게 옆에 접점을 있는데 차이가 안 좋아요. 모든 인도 국가는 영해, 영공, 그 다음에 영토로 해서 사이가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일본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윤사마하다가 어느새 일본의 윤사마 팬들이 안티팬이 되고 혐한 팬들이 돼요. 대만, 홍콩,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가 국가관광기구에 있지만 국뽕은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캐릭터를 내세운 거예요. 저 사실은 여기에 초롱의 색동이 있는데 항상 제가 차장 때 지사기획광고 담당했었는데 아니 라인이랑 카카오 프렌즈 쓰고 싶다는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 라이언은 그 의장 닮았다고 해서 10억을 그냥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건드리지 못하고요. 영상 하나도 못쓰게 하고 그냥 하면 그냥 10억 내고서 10억을 내야 돼요. 엄청 캐릭터를 만들지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넥스트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어요. 네, 넥스트 원래 4가지 안이 있었어요. 원래는 담당 대리가 지금은 일본에 나가 있는데 좀 저기 진중한 분이에요. 이렇게 기획분이어서 진중한 분인데 원래는 이게 4개를 야 이제 이거를 한번 인터넷에 올려서 의견 한번 받아보자 그랬더니 원래 진중한 스타일이니까 이거 아직까지 섣부르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설득했어요. 왜냐면 제가 담당 대리를 못 설득시키는데 남을 설득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야금야금 설득시켜가지고 인트라넷 뛰어나는데 난리가 났어요. 뭐 다 귀엽다고. 그러니까 디자인 A 이 킹덤 프렌즈가 많았고 그 도깨비 이건 야간 강화했으면 이것도 인기 있었고 디자인 C 요거는 먹는 거 호떡 뭐 이런 거 주스 해가지고 인기 있었고 요거는 음식 강강하면 되겠다. D는 호돌이랑 손녀가 이제 하려고 배우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4개가 다 인기 있어요. 문화부도 이쁘다고 난리가 났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인터널 브랜딩. 마지막에 인턴 관광에서도 공공사에서 질문하다 어떤 게 필요하냐고. 원래 자체 내부 브랜딩, 내부 토론하시라고. 왜냐면 항상 저는 내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는 철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내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브랜딩은 프로세스예요.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모르시겠지만 저 광고 찍으면서 계속 프로세스예요. 왜냐하면 이런 유튜브 세상에서 과연 결과 알아요? Who knows? God knows. 전 가투브인데 히트 치는 거는 그 신의 손에 달리는 거고 전 절차를 생각해요. 절차를 어떻게 외부 찾아가고 아이디어 얻고 책 읽고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이랑 얘기하고 그게 도움과 프로세스를 중요시해요. 브랜딩도 프로세스예요. 확신을 그래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확신. 이거는 제가 성공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역병을 딛고
꿋꿋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체득화됐어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요즘 외부인 만나면 이 프로세스 일본 분 선물해줘요 계속. 예. 브랜딩. 그래서 이 캐릭터도 만약에 제가 A가 좋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터넷에 올리면 직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쟤네들이 뭔데? 갑자기 내놓는 그런데 한 100여 개 댓글 달리고 그래서 자 후드티도 나중에 해가지고 그 100명한테 후드티 힙합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A가 내부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X 이렇게 됐고 X 제 캐릭터 명함이 한 5가지 6가지 돼요. 저는 킹덤 프렌즈 아버지예요. 이 탄생 스토리는 이 세계관을 한 건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유튜브 이미지 요크에서 보세요. 넥스. 인스타그램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킹덤 프렌즈 언더바 오피셜. 그 캐릭터 활용 사례인데 이 시와는 시간이 없어서 서다운 머드맥스를 유튜브에서 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15초짜리를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옴니 채널을 했어요. 각각의 채널이 각각의 뭐 로그인을 시킨다라든지 앱을 딱 했는데 지금은 티틀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한 이유는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게 우리가 비싼 돈을 너무 S급, 여긴 A급이지만 S급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모델 요구도 있었고, 두 번째는 국민이 공감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약간 좀 공적인 이미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모델을 쓰면 한 가지밖에 못 써요. 광고 촬영을 끝나면 이 브레이브걸스는 진짜 신성도 좋고 제가 다 따라다녔는데 여기서도 이 캐릭터랑도 쓰고 인스타도 올리고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고요. 요것도 이매진 요 코리아 유튜브 계정에 있어 보세요. 넥스트. 펭수랑 콜라보한 것도 이매진 요 코리아 있고요. 요것도 직원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모티콘도 쓰고 지금도 난리예요. 윤리 법무팀에서도 이제 현관문에 쓰고 저는 내부에서도 저희 사랑을 못 받는데 외부가 좋아해요. 우리도 웹시세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 있는데 요게 핵심이에요. 자기다움이 있어야 돼요. 브랜딩.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인턴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인턴은 어중이 떠중이 도시지만 이제는 다양성의 도시예요. 여러 지방 사람이 모르고 고향 공항이 있고 항구가 있고 과거의 약점이 되지만 이제 현재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주얼 디자인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해요. 저 필터 리노클의 디자인 되게 좋잖아요. 뒤에 보시면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은 컴플레이드 코리아지만 스토리와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인천관광에서는 콘텐츠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항장도 원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당국시나 스토리가 있는 강화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래서 좀 당국시나 요거를 좀 강화해라. 고려 궁지가 있고 고려 시대 보문사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현대는 최근 현대는 저기도 있고 현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브랜드 전략은 안에서부터 타겟 명확하다. 브랜드 사람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이고 결국 디테일에 승부가 갈립니다. 제가 2001년도에 법내론다 영상을 했고 2002년도에 머드맥스 영상을 했는데 사실은 2001년도에 법내론다 후킹 영상이었어요. 전편 3편은 완전히 크리에이티브한 후킹 영상. 예를 들면 부산에 보시면 택시 승강장, 부산진역, 국내에 가는 보성 택방공이 나오잖아요. 저는 관광지 쪽에 후킹 영상을 지금 크리에이티브한 거. 그런데 나머지 3편의 로컬 브랜딩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강릉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샤머지즘, 그 다음에 컬링, 평창 올림픽 연상하는 거, 그 다음에 단오제 연상하는 거, 그 다음에 BTS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3편은 상당 부분 로컬 브랜딩을 생각하면서 했고 시즌2는 지금 제가 오늘 주제인 로컬 브랜딩과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의
그 어울려서 컨벤션 팀장을 했기 때문에 연관돼서 했기 때문에 시즌 2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최근 영상에서 그래서 2를 먼저 보고서 1을 보겠습니다. 예, 넥스트. 볼까요? 시즌 2인데 넥스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전략적 영상은 브레이브에서 만들 수 있다. 넥스트. 이거는 유튜브 영상 가서 보세요. 예, 요것도 이게 저기 게임처럼 레벨업을 했는데 넥스트. 예, 요것도 제가 저의 트레이드마크 빨간 바지 지금도 빨간 바지 입었어요. 오늘 아, 그러세요? 이게 트레이드 마크세요? 제 빨간 바지 트레이드마크. 아, 진짜? 그다음에 예, 이게 있어서 저는 여기 보면 꼬북칩 있죠. 저는 그다음에 넥스트. 그 제가 그 시즌 1에 히트쳤더니 어떻게 공교롭게 저희 차장이 이제 교육파견 갔고 후임자 차장이 있었는데 또 무슨 TF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 주임 한 명, 1년차, 2년차 주임, 서무차장 한 명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받아서 댓글을 다 봤어요. 3만 개, 서울에만 2, 3천 개, 지금 4천 개가 달렸는데 댓글 다 보고 두 가지 인사이트, 세 가지 아니라 두 가지 인사이트였어요. 하나는 조선의 입학이다. 그러면 그 이달치 음원이 조선이면 한국 입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테레비가 별로 없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한류 담당하면서 세우라서 쇼미더 10을 이렇게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 나중에 텔레비 놓고 좀 봤는데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는 뭐 일본, 스페인 있을 때 그게 이미 시작이 된 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스포티파이에 있나 지금 올려달랬는데 한번 만들어보지 그러니까 홈기거였어요. 다 영상을 왜냐면 이슈가 되게 광고를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음원이 되게 많아요. 저작권 민원도 당해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저 음원을 내가 만들어 보자. 영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원을 만들어 보자는 강력했어요. 넥스트. 아, 댓글에서 얻으신 거군요, 네. 아이디어를. 아. 왜냐면 그때 기고해달라고 그다음에 강연하면서 하도 떠들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됐어요. 넥스트. 이거는 제가 한 20분 만에 브랜딩한 거예요. 이제 차장도 하나 가고 그다음에 다음 차장도 이제 별로 관심이 또 없어서 가고. 제가 열받아서 그럼 어차피 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LCC가 로컬 코스트 캐리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디탈 그 트렌드랑 이거를 거의 나온 거 거의 다 빌리고 읽었으니까 거의 한 7, 8년은 거의 디탈과 유튜버와 인사 뭐 거의 괜찮은 책은 거의 빌려서 본 것 같아요. 아니면 키워드를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얻은 게 LCC. 전 세 가지 정리해요. 로컬 브랜딩. 2700년대가 되면 서울의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고 해요. 원래 2명이 태어나면 인구통계학적으로 2명이 태어나야 돼, 죽으면. 근데 지금은 OECD 국가 중에 저희는 출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2700년도에 서울의 마지막 시민이라고 태어나면 지방은 다 사라져요. 이미 사라지는 도시가 있고 사라지는 대학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뭐 다음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뭐뭐스럽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은 콜라보레이션. 모든 거는 콜라보레이션이야. 콜라보. 저는 이전에 한류 때도 뭐 콜라보했지만 루이비통이 10년 전에 그 스트릿 패션인 슈프림이 그 로고를 그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데 마음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못 쓰게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루이비통이 이제 불이죠. 이제 명품이 죽어가는 세상이 오니까 슈프림 보고 제안을 해서 이게 대박이 났네. 그래가지고 요즘 루이비통 자체도 핫하게 됐어요. 뭐 구찌도 그렇지만.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오프라인 탑10과 싱가포르 관광 경쟁자와 그 다음에 비슷한 캐릭터와 그 다음에 다양한 안테나 뮤직 이런 콜라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객 게임은 경험 고객 CX예요. 작년 말까지 제가 강의할 때는 메타버스 이제는 오프라인. 왜냐면 다 메타버스 온라인 가면 저는 남들이 가면은 안 가는 길을 가야 돼요. 시임리스 고객 경험. 그 다음에 제가 이상향을 생각하는 데스 마케팅 전 컴퓨터 팀장할 때도 이 로컬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단 한 개 도시가 있어요. 어디 제가 그 라이프 스타일 도시 어떤 도시인가요? 라이프 스타일? 도시 미국에 있는 도시. 이 도시는 네. 킴포크의 본사가 있는 도시였어요. 물론 킴포크가 덴마크로 갔는데도 아직까지 핫해요. 모든 그 저기야 그 포틀랜드. 역시 황 교수님 역시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마이스의 대가시답게 왜냐하면 포틀랜드는 미국의 그런 랜드마크나 중소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이키 본사가 있고 아디다스 미주 본사가 있고 모든 광고인들 유명한 분들은 광고회사는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리사들 그다음에 이 무슨 스포츠웨어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유기농 좋아하고 이런 건 핫해요. 그래서 저는 다낭 도시면은 힙스터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넥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넥스.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제가 무슨 뭐 유명인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지 아는데 저는 이미 책을 다 읽고 가요. 그 모정희 교수님도 로컬 브랜딩 대가에서 맞아요. 이분이 또 이 로컬 이코노믹 골목 경제에서 열몇 권을 책을 썼어요. 거의 다 빌리고 읽고 해서 1월 초인데 주임이랑 출장을 가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심해서 못 가게 하네 시장이. 그래서 혼자 그 이제 저기를 휴가를 내 가지고 그 연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랑 찾아가서 제 돈만 한 그날 택시 타고 다니까 3, 4만 원, 4만 원 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아이디어까지 자문해 보시고 그다음 힙합 평론가 제가 그 힙합을 잘 모르니까 물론 제가 저기 스페인이랑 일본에서 땡스 뮤직의 스페니쉬 랩은 조금 좀 좋아요. 뭐 팝아웃이나 뭐 이런 약간 좀 이게 진짜 알면 진짜 끔찍한 얘기인데 어쨌든 약간 그 파괴적이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힙합을 읽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특히 원칠이면서만 20몇 권이 이분이 김봉일 평론가가 엊그제 제가 그 광희 동영상 딴 거에 올렸더니 이분이 연락이 와서 고맙다고 그 인스타에 올려주시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때는 이제 2월 달이었으니까 2월 말이었나 그 주임이랑 갔어요. 그 박대리인데 같이 찾아요. 나의 멘토예요. 그 워낙 잘 알아서 AOMG랑 AOMG를 조언해 주신 저희 제 박대리인데 그 이분을 홍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그 제가 이 누구다 해서 좀 알려드리고 메일이 왔는데 이분한테 연락해서 일주일 만에 연락했어요. 홍대 개인 사무실인데 이분이 나름 인텔리신데 그 저기요 이렇게 말이 어눌하세요. 저는 이제 좀 되게 건방지고 힙합퍼들이 약간 자기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잖아요 원래 힙합퍼들이. 나 뛰어나 나 돈 많어. 돈질 자랑질 이게 힙합퍼들의 도적인데 이분 되게 겸손하시고 말도 잘 못했어요. 눈도 잘 못 맞춰요. 야금야금 한 시간 있으면서 하고 나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있잖아요. 그 이제 광고대사 선정된 다음에 했는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안산 F 유명한 거 로컬 지역 그 다음에 언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시대에 언더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책으로 알던 거였죠. 책을 읽으면은 힙합은 히피에서 나왔어요. 나름 이게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이게 전투부대 싸우는 거잖아요. A와 B가 그 저기 랩처럼 랩이나 비보이처럼 이 전쟁이거든요. 박대범 사단은 다른 사단이랑 싸우고 이게 전쟁이거든요. 거기 전투부대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직접 확인을 하면서 또 나중에 조언 드시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딩고 채널 또 이전 CD가 다른 회사 차렸는데 법률원들 CD가 찾아가지고 그 CD 통해서 그 소개받은 딩고 채널 전 프로듀서 또 해가지고 딩고 채널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딩고 채널 몰랐는데 박대리가 알려줘서 저 딩고 채널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박대리 누군지 되게 궁금한데요. 박 누군가요? 이게 실명 얘기하면 본인이 싫어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힙합을 잘 알고 저희 컨텐츠를 유튜브 컨텐츠 2년 동안 아주 탑 클래스로 이끈 아주 아주 광고스러운 분인데 되게 겸손하세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미추 레이러, 미추 쓴, 미추 나우 이거는 광고는 절대적으로 그 크리에이티브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는 후킹하는 거고 제가 왜 이거를 오프라인에서도 필더리드 코리아를 끌고 다니게요. 그다음에 지금 컴플레이즈를 끌고 나가길. 그리고 메시지 주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있어요. next. 제가 모티브가 있어요. 제가 피아노 곡을 좋아해요.
존 레논도 그렇고 피아노 치는 막스 모라스. 근데 이분은 스티브 바라카스는 도시를 연상하면서 그 피아노 고조예요. 컴포저. 한 2주 전에 오셔서 내한공연 왔다가 제가 몇 분 모아서 술 한잔하고 지난번에 한 번 얻어먹어서 제가 이쪽 인사동 가서 술 한잔 샀어요. 2차까지 제가 샀는데 이분이 제가 사인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 말에 캐나다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분의 스티브 바라카스의 이분은 뭐냐면 뉴욕의 가을, 뉴욕의 밤, 뉴욕의 밤, 퀘벡의 가을, 그 다음에 He is from 평양, She is from 서울 이런 식으로 도시를 연상하면서 소니 프렌디라고 나중에 마케팅 책 보고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보도를 냈는데 이분은 도시를 연상하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듣고 가가지고 일본에서 근무할 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들어서 이 피아노 곡은 벌스가 없는데 도시를 연상시키는데 그러면은 여기 랩은 벌스가 있는데 아니 BTS도 좀 영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하면은 다 요즘은 우리가 한글이 제가 이제 유네스코 포럼 같은 거 하면 I'm proud of myself because 나는 이제 BTS랑 같은 한국어를 쓸 수 있어서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AOMG랑 저는 그 음원을 만들고 싶어요. 스포티파이 글로벌 저기에 만들고 싶어서 외국 사람이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멜론이나 이런 데 8개나 같이 올렸거든요. AOMG랑 또 AOMG는 또 다른 자회사인데도 국제원 사다니면서 약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8개, 2개는 이제 다른 이제 저기 앨범에다가 했어요. 디지털 앨범에다가. 네, 넥스트.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 제가 덕후잖아요. 베를린 모든 아티스트는 베를린가 있어요. 베를린은 시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되게 아티스트의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도 다시 요즘 벤트리피션이 벌어져가지고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오스틴 음악의 도시 여기도 되게 유명하죠. 바젤 아트 미술을 좋아하는데 스위스의 조그만 도시인데 이게 엄청나서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는데 이게 플로리다대 아트 분점을 냈어요. 여름에 하는데 이게 10배나 수익을 벌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서 다 미술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끝까지 제가 지킬 수 있었던 건 한 달 동안 좀 신경전을 좀 벌였어요. 상급 기간이랑 왜 서산에 관광지가 없고 순천은 서울2는 왜 이게 중국 것 같고 순천은 관광지가 없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도시인데 이거 지킬 수 있던 거는 제 철학이 있어서 그럽니다. 다음. 예, 이제 지루하게 보셨으니까 영상을 한번 볼게요. 경주, 안동, 서울순, 순천, 마지막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인 전주까지 차례로 보시겠어요? 저는 영상을 설명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방그리 PD가 처음 1박 2일 하다 할 때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예산 이월 못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때 법령대 영상이 치고 한 20군데가 저한테 영상 만들어서 지금도 전화 안 받거든요. 이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한 곡이라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실시간에 그때 3등, 5등까지도 했었는데 수사모드에서 1등도 하고. 네. 이거는 우원재 씨라는 경주 출신이 지역 로컬 출신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대중원에 제가 직접 갔었어요. 아침부터 갔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 피처링은 소금님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할머니 꼴 되는 이동문화재 할머니들이 피처링 해주셨어요. 네. 우원재 씨는 경주 출신이어서 전날 밤에 집에서 자고 그다음에 여기 왔는데 어머님이 여기 대능원 찍을 때 오셔가지고 같이 기념회를 드렸어요. 힙합은 기념회가 로컬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맞추시길 바랬어요. 이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되게 힙합인데 카리스마 있고요. 여기에 타투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타투 되게 걱정했는데 물론 이제 그걸 좀 가리고 하고 국회의원분들도 청원 내서 괜찮긴 한데 어쨌든 되게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공사의 어떤 도덕적인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 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대전에서 개화 늑발 시간이라서 이때까지 기다려요. 이 해질 때 어둡게 가지면 되게 잘 나와요. 이 중성적인 매력이 있으신 분은 되게 멋있어요. 중성적인 매력이 있고. 네. 경주를 다시 재조명한 것 같아요. 작년 1박 2일에 떨어지고 좀 제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덕분에 경주 되게 멋졌다. 원래 태권도로 하려고 했는데 태권도 했던 것처럼 아마 시드니 앞판에 좀 타락이 됐나 그래서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미추 순이죠 여기. 나중에 미추 레이러, 미추 여기 미추 레이러가 그전 거였죠. 미겼을 때 이거 미추 순이고 미추 나우예요. 다음.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서울 영상, 서울 완영상. 그 이게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원래는 그 저희 사장님이나 문화부나 서울은 별로 이렇게 되게 원하지 않아요. 지방강화 활성화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서울 안 찍어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2, 3년간 서울에 못 왔는데 한류의 메카인 뭐 그다음에 힙합을 공부하다 보니까 현대 힙합을 찍고 싶은 데가 많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올드스쿨, 뉴스쿨, 이건 뉴스쿨이고 이렇게 찍었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시디님이 이렇게 찍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ASMR, 그다음에 이 한복 그 광고 대행사는 그 촬영 그 영화처럼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플랜을 크리에이티브를 내시고 실제 영화를 찍는 거는 프로덕션의 감독님들이 카메라 감독님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또 PD님들이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번 거는 8개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4개, 4개 이현행 감독님과 정은준 감독님이 나눴어요. 이분은 되게 젊은 이현행 감독님 스포티파이도 찍고 되게 핫하신 분인데 진짜 저기 이 한복의 이 색감 장난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저기 운동화도 보시면 다 색감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어요. 예. 원래는 저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CD님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너무 넓으면은 광고는 허하거든요. 그래서 딴 데 역사박물관을 옮기신 것 같더라고요. PH1 저희 박대리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어서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 PH1 되게 멋있어요. 뉴욕파 출신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힙합퍼들 사고 칠까봐 되게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잘해주고 여태까지 이상 없어서 한두 개는 죽일 생각이었는데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사하게 살아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다 해시태그로 윈뉴슨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벌스가 되게 좋아요. 우주 벌스, 한강, 서울. 전 지금도 드라이브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천 영상. 이거는 제가 저기 회사가 스테이프하는 에이마 저기 순천은 아까 저기다 없다 그랬다. 네, 제가 안 보내드렸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전주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 시즌 1, 2를 총괄하면서 시즌 모든 거는 고객 경험이에요. 이건 왜 여기만 외국인이나 왜? 근데 미추 순이니까 미추 나오니까 외국인들 와서 할 수 있게 하여튼 대리 만족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공기놀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기를 했어요. 의식주예요. 한국의 의식주 통달편이에요. 한복, 한식, 주, 한옥. 이 세 가지 총괄하면서 CX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조금 오프라인으로도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결국 못하고 이제 좀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만 이제 외국인 모델을 쓰셨잖아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게 디지털 CX예요. 디지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슈타인 원래는 나머지 두 편은 언더로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지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프로듀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미손이랑 원슈타인에서 이게 가마가 원래 200만 원 주고 만들었다 픽하는 건데 제가 전북도청에 빨리 기부를 했어요. 전날 저녁에 서울 옮겨서 픽히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 색감 한식을 표현하기 진짜 힘든데 천재들이에요. 이 칼라돔 하면 와 이게 진짜 한식을 제가 저기 전편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 감자 기름칠하고 지금 가마도 전북도청 가시면은 거기 써 있어요. 직접 가서 사진 찍으실 수 있고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PT 넘어가겠습니다. PT 크게 띄워주세요. 네. 유명 래퍼가 참여했고 원래는 이제 여기 다음으로 해주세요. 소닉 브랜딩. 원래 제가 뭐 그동안 한류 역사물 텐트 글로벌 관광 한승관강 제가 안 한 게 별로 없어요. 한순간에 지금 3개, 4개 부서 하는 거를 운이 좋게 많은 추경 예산까지 하면 진짜 제가 계속 예산을 많이 동시에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제가 최초 사업도 많이 했어요. 럭셔리도 하고 글로컬도 100억 사업도 제가 했고 제가 기획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신사업하고 행사하고 행사하는 거 좋아하고 신사업 그 다음에 좋아하는데 모든 사업은 뭘 하셔야 되냐면 기획을 하시면서 보도자료를 써봐야 돼요.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갈지 만약에 여러분이 신사업을 할 때 보도자료 쓸 게 없으면 그 사업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이 힙합 할 때 보도자를 써놨어요. 음. 그런데 마지막에 그 벌스가 있어서 그러면은 스티브 바라카 노래 들어서 그거를 한다는데 책을 읽다가 소닉 브랜딩 말 용어는 마지막에 책에서 일주일 전에 보도자료 나기 전에 소닉 브랜딩 방에서 아 내가 이거지 해가지고 소닉 브랜딩 썼더니 기자님들이 잘 써주더라고요. 제가 기자님들 되게 친해요. 왜냐면 어. 기자님들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용어 써주고 약간 그 책 읽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본인이 잘하시는데 불구하고 제가 워낙 해외 근무랑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그 호기심이 많아서 얘기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 반페이지 써주시고 한 페이지 써주시고 그래요. 근데 기자님들도 되게 그 호기심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스포티파이 소닉 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고 배구는 아시겠지만 서동현 저기 대원외고 출신인데 여기가 보시면 그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보시는데 그 되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영상이 그 전편 8번, 2편 중에 가장 골고루 뒤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 CD님과 A님이 이거 골목이랑 이렇게 상가만 나오면 재미없을 거라 해서 형님들 그 춤추는 아, 댄서들도 엠비어스처럼 저기를 하고 맞아요. 꼬마가 춤추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기 됐어요. 서산 머드맥스는 아시겠지만 뭐 이거 왜 관광지만 안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상극기 안에서 이게 있었고 예, 그래서 예, 특히 예, 순천은 꼭 보세요. 예, 이게 그 이승우님이 한 건데 그 100세 노인만 그 모델이고 나머지는 다 현지에 제가 직접 가 있었어요. 뭐 어. 진돗개도 그렇고 이 예, 우리 그 팀 가운이 스테판 에이마인데 가운에 있어요. 이상은 높게 현실은 네, 저기 현실은 직시하며 뭐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우연찮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넥스트 보겠습니다. 넥스트. 저희가 그 크리에이티브하게 뭐 범죄 연다 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힙합 영상도 만들지만 유튜브 콘텐츠는 따로 그 유튜브 저기 컨텐츠를 만들어요. 근데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까지 잘 해줘가지고 그 아까 박주임이 그 사실은 유튜브까지는 이제 제가 계속 ACC 콜라보레이션 했더니 콜라보를 해오네요. 이 탑10은 저희 법령도 헤트치고 와서 제가 오프라인 왜냐면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시임리스 제가 강연할 때 시임리스 고객 경험 그러니까 틈새 없는 고객 경험 오프라인 하는데 아, 접점이 없네요. 이제 원래는 의도가 코로나가 끝나고 2021년에는 이제 저기야 관광객이 들어옵시다 만나서. 그러면은 저희 필더링 코리아 그 이게 안동입니다. 검은 게 안동이고 요게 서울이고 어. 그다음에 인천도 만들고 7개를 다 만들고 이거를 그 글로벌 아트 공모전이라 해서 그 저기 인스타랑 유튜브에 그 탑10이랑 반반씩 내서 공모전을 해서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모전에서 저기 아. 상금을 주고 그거를 티셔츠를 만들어서 저희는 제작하고. 사서 폐지사나 이런 행사에 쓰고 그다음에 탑10에 이 킹덤 프렌즈 존, 필더리노 코리아 존을 만들어서 7개 매장에서 팔면서 셀카 인스타그램으로 찍고 그거였어요. 완벽한 구상이었는데 그게 그 코로나 코로나가 안 때문에. 되면서 제대로 못했지만 어. 어쨌든 탑10 명동 앞에서 MOU 하고 이 음. 실제 이거는 인스타그램으로 이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음. 단지 외국인이 못 들으면서 의미는 퇴색했는데 어쨌든 탑10 양양에서도 또 이제 거기 탑10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경쟁자의 콜라보 싱가포르랑 그 아, 스타벅스 그 머라이언이랑. 뚝뚝배처럼 100개 100개 만들어서 상호 교환을 했어요. 인스타에서 아. 하고 그러면 상호 우리는 싱가포르 관광청 대상, 싱가포르 사람 네. 대상으로 하고 오긴 대상으로 해서 상호 어. 갖다 주고 자기네가 뿌려주는 거로 상호 어. 협업했어요. 어. 그러면서 같이 웹툰도 하고 음. 멀리라 그러죠. 멀라이언 우리 저기 싱가포르 가면 있는 게 멀리예요. 같이 음. 협업했어요. 넥스. 음. 유명 연예인. 아. 예, 이거는 그 2020년에 그 캐릭터 만들면서 우리가 손흥민도? 예산을 조금 저기서 캐릭터를 엄청 만들어서 마지막에 저희 타자 함차장이랑 같이 저기 TF 가기 전에 엄청 만들어서 나중에 막 바빠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저기야 그 가가지고 그 우편가니까 안내줘가 직접 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어. 런던 지사관 기사에다 다 직접 노가다 하면서 막 뿌려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캐릭터 보내주고 런던 지사에서 이걸 썼네요. 그래서 어. 주변에서 찍어서 보내고 뭐 해가지고 어. 행사에서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연예인들이랑도 하고 도깨비
그 오징어 게임도 하고 펭수랑 또 네. 콜라보해서 또 했고, 예. 넥스트. 진관사에서 이제 샷 사찰 그것도 보세요. 이미진 요플의 EBS 방영이 됐고, 그리고 또 유튜브 퀄리티 하는 박대리가 유튜브 콜라보 영상도 있고, 이게 그때 안테나였는데 지금 카카오로 넘어갔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춘천 영상, 춘천을 연상시키는 거, 그다음 요거는 생김이 먼저 당지는 이제 권진아가 했고, 또 둘이서 합창해서 그것도 고객과의 콜라보예요. 그 각각에는 자기 노래 가사를 입힌 건데, 빨간색은 이제 고객의 소리가 그거고, 그다음 마지막 통영은 작사 작곡을 해서 둘이서 고객의 그 노래를 그 의견을 담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코 크리에이티브, 코 크리에이션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객 참여. 네, 그래서 해서 되게 지역에서 히트를 쳤어요. 그동안 그 광고에서 못 찍어주는 걸 여기서 카바를 했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춘천 직접 같이 갔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이 콜라보를 잠깐만요. 그 미니어처랑 해서 그 저기 포레스트랑 해서 이런 주말 미니어처요. 보시고 서울 오퍼는 그 하는데 고궁을 담당자에 맡기니까 안 돼서 우리 박대리랑 찾아갔어요. 5군데를 하루에 그 제가 워낙 이 덕후여서 저는 직접 다 찾아가요. 고궁, 덕수궁, 경복궁 다 5가지 찾아갔어요. 창덕궁까지 하루에 다 찾아가가지고 그 저기 오케이 받아서 찍었어요. 예, 코로나 시대에 뭐 경복궁 행사한다 해서 좀 어렵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찍었어요. 넥스. 대단하시다, 진짜. 예, 콜라보. 멀티가 아니야. 옴니처럼 옴니포턴트. 틴이 옴니포턴트, 옴니프레젠트. 저희가 우리 브랜드는 고객에 대한 자서는 그 우리 브랜드가 옴니포턴트, 옴니프레젠트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스타가 있어야 되고, 이 페이스북, 유튜브가 유튜브에도 써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할 때도 유튜브로도 광고하고, 인스타에서 동시에 하고, 페이스북도 동시에 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했어요. 고객 경험, UI, UX, 고객을 예전에는 단기적으로 카트에다가 얘네가 관심 있는 놓으면 그걸 전환시키려고 하거나, 앱을 다운받게 하거나, 로그인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쿠폰을 던져줘가지고 단순하게 평가했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CX 커스터머라고 안 했어. UX 유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는 CX예요. CX. 콜라보. 안 되면 CX. 안 되면 콜라보. X. 무조건. 그래서 캐릭터, 저 계속 만드는 게 이거잖아요. 전 무조건 들고 다녀요. 이거 이번에 우리 후배들이 만들어서 혼자장이 만들어서 보내준 거. 부채. 네. 제 무조건 콜라보. 네. 이것도 보세요. 가만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저는 무조건 현장주의자예요. 이것도 우산 만들어서 아, 이제 보통 가지다 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또 온라인이고 그랬어. 가만 보세요. 가만. 현장에서 얘가 따라가가지고 전북도청 연락하고 전북지사 연락하고 전북도청 담당팀장 연락해서 서울 가서 서울 그 비용 들여서 빠개고 200만 원 들인 거 빠갤 거를 제가 전북도청에 그냥 기증했어요. 그래서 전북도 로비에다가 인스타그램하고 행사 때 쓰면 되거든요. 무슨 이게 월슈타인이 전주 거 찍은 거다. 그러면 그냥 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크리에이션 넥스. 벌써 7시 반이 넘었어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저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고 쓱쓱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예, 글로벌 캠페인 아까 많이 봤죠. 마지막 CX 컴플레이 위드 코리아 모든 거를 다 했어요. 제페토도 하고 트래블 로그인하고 원래는 저기 한 2만 명 모아놓고 했는데 그냥 XR 콘서트장에 모아놓고서 다 나와서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 저기 보아부터 에스파까지 수우파까지 드라마 신강님이 뷰티까지 다 했어요. 모든 걸 여기서 샤이니키까지 나와서 다 했어요. 예, 가상 트래블로그까지 제페토에 동시에. 이래서 법률운동 영상은 3개 영상 탔지만 그거는 이제 저기야 인터치 음원동 공공부문이랑 특별상인 거고 저희는 1등 했어요. 디지털에서 마지막 디지털 그 광고협회장님 주셨어요. 그 했고 넥스트. 이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할게요. 네, 네. 이거 이제 추진 전략 쭉쭉 한번 넣어볼 거예요. 네, 3분 내에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이런 7가지인데 5가지를 다 이루어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넥스트. 예, 모든 건 everything is media. 제가 찾아다니잖아요. 제 멘토가 스무스뉴스의 하대석 기자예요. everything is media. every moment is every person is. 난 미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10번, 20번이라 해서 제가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메시지예요. 넥스트. 필더 리듬, 넥스트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넥스트. 예, 결국은 마지막 필더 리듬 코리아 대해서 예, 주요 성과 예, 다 했어요. 이렇게 돼서 넥스트. 예, 넥스트. 대통령상도 받으셨어요? 아, 적극 네? 행정. 예, 적극 행정이 기관별로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 수상도 했어요. 예, 저희 집에 있어요 지금. 국어뷰? 뭐, 예, 제가 그랬죠. 코-크리에이션 그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3편 찍고 3편 해달라 해서 저기 저점도 찍고 그다음에 원곡이 뭐냐 그래서 저기 방수민 선생님 BTS랑 했던 분 원곡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광고량 30만 나와가지고 나름 대박 났어요. 예. 고객 참여 X. 예, 난리 났어요. 미면상 이게 그 바이럴형 아직도 있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탑 10에 상 타고 디지털 고객 경험 그러니까 시각이에요. 시각. 새로운 시각을 찾는 거예요. 어떤 걸 하는 시각을 찾는 거예요. 저 항상 메시지가 있죠.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시각이죠. 넥스트. 네, 그 저기 이거는 에필로그는 제 작곡이 있어서 요거로 그냥 저는 항상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제가 찾아가거나 할 때 저를 인싸로 만들어 210만의 그 저기 KBS 크랩 어떻게 찍은 건데 요건 1박 2일 나온 거고 넥스트 시즌 2 저 힙합퍼들이랑 뉴스에도 나오셨어요? 네. 네. 그 KBS 뉴스 6시 뉴스 생방송 10분 요것도 오충섭 쳐고치면 이윤희 앵커랑 한 거고 그 저기 뭐 유네스코 뭐 생방송 뭐부터 해서 생방송 워낙 많이 나와서 뭐 KBS 9시 뉴스는 뭐 생방송 아니면 녹화 방송도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는 뭐 그 여기 마이스의 메카인 황 교수님과 윤 교수님은 몇개 나왔습니다. 제가 아유 오늘 저희가 글로벌 탑스타를 모시고 글로벌 탑 탑스타를 모시고 진짜 말씀을 나눴네요. 아 근데 제가 좀 횡설수설해서요. 아니요. 오 팀장님, 제가, 오 팀장님, 저도 되게 오랫동안 알고 계셨는데, 저는 사실 또 이번에 이렇게 법 내려온다 히트 치시면서 워낙에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제가 뭐 일하면서 이렇게 뵀던 거하고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빌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어요. 아니, 아까 지금도 여기에 저기가 있는 한 6권 깔려 있고, 저기 그 트렁크에도 12권 있는데 끊임없이 빌리는 행동이에요. 서울에 도서관 6권, 그다음에 원주 가면 2개 도서관 6권. 저희 황 교수님도 만만치 않은 책 덕후세요. 저는 저보다 더 많이 빌리실 수는 없어요. 저는 지금 성북에서도 계속 빌리고 있고 주말에 가면 또 책이 없으면은 공짜 로비 가서 뭐 어쨌든 브랜딩 책 10개씩 가져오고 그래서 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저를 빌리는 거 어떤 놈. 아니 이기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있는 거 잃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호기심이라는 게 결국은 책을 빌리는 것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제 책을 빌리는 그렇죠. 거예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황 교수님 말씀 드릴 때 우리 황 교수님은 호기심 천국이시다. 항상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약간 그 코드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일랜드 갈 때 아일랜드에 대해서 다 가려서 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플로리다 출장 갈 때 이미 해밍웨이부터 해가지고 이번에도 아일랜드부터 뭐 하다못해 꼭 베트남을 간다 그러면 이미 뭐 거기 공자사당이 있고 뭐 베트남 전쟁부터 다 읽고 가서 다시는 볼 필요 없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이 여행 가시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두 분하고 같이 여행 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런 책을 읽어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창의성이라는 걸 만들어내신 것 같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상상력이라는 게 훨씬 더 풍부해지신 것 같아요. 책을 읽어서 상상력을 뭐 없앤다 이게 아니라 책이 오히려 더 상상력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질문이라든지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전 사실 예산이 얼마였을까? 그거 궁금해요. 광고 만들 때 법률이 온다 해서 되게 저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 쪽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지난 8년간 일을 여러 번 해보니까 제가 연락이 안 닿으신 분은 없어요. 전국 지자체부터 하다못해 리움 아모레 펀치도 좋아하고 제가 섭외 못하는 건 매년 한 군데씩
대기업 미술관만 못해요. 미술관도 다 뚫어요, 제가. 못 뚫는 데는 없어요,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리움도 어떻게 일주일 동안 뚫으세요? 설득하고, 아모레퍼시픽도 두 번 찍고, 예, 제가 못 뚫는 데는 매년 대기업 미술관, 왜냐면 미술관들은 사모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굳이 안 밝히기 원하는 게도 있고. 예. 다른 분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황 교수님, 저 질문이요. 네, 손범식 씨. 손범식 과장님, 그, 인터컴에. 네, 네, 저희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같이 100m 달리기 한 느낌으로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2시간, 3시간 있어야 되는데, 1시간은 너무 짧아서.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팀장님이 그 필더 리듬 했다는 얘기 듣고 이제 강의 참석하게 됐는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범 내려온다나 이제 이날치 밴드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저희한테 좀 다가왔는데 사실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 이날치라는 그룹을 섭외했을 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던 거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몰랐을 텐데 그 그룹을 섭외해서 그걸 촬영한다고 했을 때 아마 주변에 좀 반대도 있고 이게 뭐냐라는 이렇게 좀 저항이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유명 그룹도 아니고 그런 거 그리고 그래서 그 저항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룹을 어떻게 발견해서 발굴해서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 하게 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이 그룹이 또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그런 그룹을 발굴해서 촬영하게 됐는지. 일단 제가 한류랑 하면서 전통과 현대를 믹싱시키는 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거에 해외에 있다 보니까 리버럴하고 국교나 뭐 리버럴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은 광고 대행사가 10년 동안 8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장 때도 분명히 핀포인트랑 뭔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멤버들을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생각해둔 걸 정리를 해서 제가 광고 브리핑을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한 40명 광고 대행사 본사에다가 협업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다행히 저희 사장님이랑 저랑 일치했어요. B 플러스, B 프리미엄 그 다음에 MZ세대 맞는 우리는 MZ세대, 20, 30대 타겟이라고 하는데 타겟을 저기 하진 않았어요. 요즘 MZ세대는 아시잖아요. B급 감성이나 이렇게 우하고 세련된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고주 입장에서 팀장이나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좋아하는 거를 그동안 만든 거였고 그 다음 영상은 전략적인 영상이라 해서 이 세그먼트를 해서 지역을 분산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산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지역을 찍으면 욕을 먹기 때문에요. 평창 올림픽 때 제가 지역을 한번 찍긴 했지만 그렇다면 지역을 안 찍어요. 왜냐하면 욕을 먹을까 봐. 작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앰비어스 댄스 컴퍼니도 사내에서는 시사회 할 때 엄청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였는데 이미 끝났는데 저희 본부장님이 확대부에 80명이 가는 데서 보여주라고 이미 시사회 끝났어요. 그 상태 보였는데 조금 이슈가 있어서 있는데 이미 다 결정된 거라서 그래서 MZ세대가 보는 거면 MZ세대가 제작 보고를 받고 MZ세대가 평가를 하게 했어요. 임원회의나 이런 데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행히 사장님이 되게 리버럴하셨고 저희 팀이 되게 좋아했어요. 보는 순간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물론 또 일장기 논란 이게 김원환 감독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잘 네티즌들이 해결해 주셨고 어쨌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해요.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얻을 건 없어요. 단지 편하게 하는 방법 있죠. 관행대로 재미가 없잖아요. 세이프하는 AMI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좀 다른 사람말 비교적 안 듣는 편이에요.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저희 팀원이 많고 광고대에서 젊은 직원들 그다음에 우리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맞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타겟이 아닌 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듣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분들의 취향까지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본부장님 얘기했다, 실장님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 들을 필요 없거든요. 우리 타겟은 MZ세대거든요. 그래서 20, 30대 MZ세대가 좋으면 끝이에요. 단지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까지는 저기가 가만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예를 들면 완전히 안 된다고 취향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완전히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표 영상 같은 경우는
당시에 법률 영상 후편, 세편 찍도 목편상은 1장기가 그 근대 역사 안에 있고 소녀상에 있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막판에 제가 뺐어요. CD님 높이 바랬는데 왜냐면 그런 이슈는 좀 위험하거든요. 나머지 아니라면 최대한 살리고 저는 다 현장을 제가 웬만한 데는 수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는 비용이 덕화했기 때문에 그 리움이나 아무래도시 이런 접근을 못해요. 제가 아는 네트워크라고 지자체는 가급적 보증을 원하는 건 지자체의 그런 툴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럼 지자체는 좀 협력하면은 싸게도 해주고 좀 검증된 데 가진도록 해서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기획 자체를 조금 하게 하고 결타를 계속 저는 어디든지 다 따라가요. 서산, 순천, 목포 다 따라갔어요. 어려운 데 제가 따라가야 돼요. 위험할 것 같은 건. 그런 걸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감수하고 제가 팀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정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는 who knows, God knows 그거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니, 예,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황 교수님 질문 없으세요? 에이,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예, 제가 원래 아유. 이게 기본이 2시간에서 3시간도 그냥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하는데 너무 시간을 안 주셔서. 예. 아, 죄송합니다. 저희 많이 지금 한 번 더 시즌 투. 모셔, 12월 셋째 주부터 다시 복귀하신다고 하면 지금 안식년이신데 복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팀장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관광부사에 복귀하시면 또 이거 하시나요? 완전히 다른 일 하시나요? 저희 동기들이 해외 지사장 나가기 아. 좀 지났기도 하고 지금 나가도 되는데 저는 이제 국내 지사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 본사에 물론 본사에 가야죠. 뭐 셀러리맨이 뭐 힘이 있나요? 네. 아. 10개월 잘 쉬시고? 공자 주역하다 왔으니까 메타버스도 하고 되게 다양한 거에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관광공세, 메타버스 이런 것도 팀장님 시각으로 하면 또 완전히 새롭게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감이 또 드는데. 뭐 잘하고 계신 분이 워낙 많아서 또 아니, 후배들한테 오늘 MZ세대한테 넘겨야죠. 너무 전혀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네. 이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가 그냥 진짜 우연히 걷어 걸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분석을 하시고 어떤 컨셉을 가치관을 명확하게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광고 협업이기 때문에 진짜 100명 정도가 200명이 연결이 돼서 모델까지 합치면 광고 대행사, 그 다음에 덕션, 그 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데, 인터브랜드 만드는데, 캐릭터 만드는데 섞여 있어서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잡곡으로 제가 다 했지만 이건 협업이에요. 되게 네. 운도 좋았고 좋은 분들, 능력인들 만나고 저희 팀원들 뭐 진짜 그러게요. 우리 아카데미처럼 박 얘기하면 대리님한테도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박 대리님과 광고를 같이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차장들도 되게 훌륭하게 했어요. 예, 차장님. 네, 유튜브 콘텐츠만 하면. 예. 관광부사 사장님도 또 이걸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예.